안녕하세요. 방철 방송 나는 나 6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게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1심에서는 유죄였고 2심에서는 완전 유죄로 판결이 났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에게 죄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죄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결을 내린 것처럼, 그렇다면 사법부 최종심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과연 올바른 판결이라고 우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또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 그 사건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사법부의 비겁한 모습들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그 조봉암 사건이 그렇고, 또 박정희 때 인혁당 사건도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독립된 별개의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그 행정부의 그 통치자가 어떤 철학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행하는가에 따라서 입법부나 사법부가 그 통치자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80년대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까지 일으키고 나서 당시 김대중 씨를 내란 음모로 가둬놓고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을 고문을 가하고 엄청난 협박과 그 회유를 하면서 내란 음모자로 해서 결국 김대중 씨를 사형까지 사법부에서 선고를 했는데, 그때 김대중 씨를 살려냈던 것은 사법부도 아니었고 전두환은 더더구나 아니었고, 외국의 수많은 그 여론이 전두환을 비롯한 당시 그 군부 세력들에게 김대중을 절대 죽이지 말라는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어서 마지못해 사면이라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전두환이 김대중 씨를 죽이지 못하고 그 목숨을 살려놨던 것입니다.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박정희가 죽이라고 했겠지만 결국은 사법부의 손을 빌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고,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6명인가를 사형을 집행해서 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말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다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죄가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조봉암 씨도 그렇고 이적당 사건의 그 피해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무죄로 판결이 뒤집히면서 지금은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가를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렸던 이재명 씨에 대한 그 대법원의 그 판결이 역사 속에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2심에서 그 무죄로 확정이 아니죠. 2심에서 그 판결한 그 무죄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판결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윤석열을 비롯한 그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도 뭐 이재명이 뭐 전과자니 뭐 재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사업 리스크를 안고 있는 뭐 죄인이라니 등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죄가 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재명 씨가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대부분이 검찰들이 그거를 조작한 죄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 김웅기 씨 관련된 것도 뭐 듣기에 따라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일도 있겠지만, 그 직접적으로 나는 김웅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씨가 얘기했던 그 조작이라는 부분은 10명인가가 같이 찍은 사진을 4명이 찍은 사진으로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게 골프장에서 골프 친 사진이다라고 제시한 그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골프를 치고도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한 그 해석의 여지가 1심에서는 그것이 이재명 씨가 죄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2심에서는 아니다,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사진을 조작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든가 지지도가 뭐 10% 20%에 머무는 별 볼 일 없는 후보라면은 어차피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현재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많은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이나 보여주었던 그 행정의 그 탁월한 능력, 또 민중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분의 어떤 그 정치 철학,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사람이라면은 국민의 모습으로 제대로 일을 한번 시켜볼 만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그 기득권층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 박해, 그리고 거기에 또 발맞춰서 받아쓰기만 해왔던 그 언론들의 그런 그 철학이 없는 그러한 그 받아쓰기 그 보도로 인하여 철저하게 악마화시키려고 했던 이재명 후보가 그러한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소위 그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국민들의 판단이 이제는 그런 그 왜곡된 보도나 그 음해성 그 보도를 극복하고 진실을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그 대법원의 판결이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아니면은 선거에 그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든 이재명 후보는 계속 선거운동을 할 것이고, 또 거기서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만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대한민국의 발전, 그야말로 회복과 그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충실하게 그 행정을 집행해 나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흥분도 되고 해서, 더구나 이제 제가 어떤 대본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 정확한 단어를 그 선택하지 못하고 좀 까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저는 어떤 시각장애인으로서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듣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쉽지만 어쨌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회복과 화합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리더로서 저는 현재 나와 있는 그 후보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재명 씨가 가장 탁월한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6월 3일 날 많은 국민들이 정말 냉정하게 어떤 외부의 영향력보다는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하여서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